미국 연준이 뭐 조만간 아마 9월 중에는 뭐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 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합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는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런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와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 주식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 해도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아마 낮추게 되는 그러한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또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조만간 아마 9월 중에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합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미국 연준의 FOMC 위원들이 그에 따라서 100%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대체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번엔 올릴 거야 이 정도는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은 많이 틀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금 최근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떤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의 주식시장이 크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고 블랙 만데이도 있었고 이렇게 크게 한번 출렁거리기도 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또 앞으로도 전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뭔가 그동안의 어떤 호황이 아니라 이제 불황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물가 안정과 맞물려서 결국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낮추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과연 good news냐? 최근에 good news is bad news 이런 얘기도 있었고 bad news is good news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언뜻 들어보면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good news,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뉴스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는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런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선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통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시차를 두고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기준금리를 미국 연준이 2020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올려가지고 그걸 0.25%에서 2023년이죠. 지난해 7월까지 5.5%까지 이렇게 광폭으로 올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1년여 지금 그 수준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조금씩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고금리로 가더라도 그게 소비나 투자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차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가 나타날 때 이제 그때 가가지고 연준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기준금리 낮추면 이게 이제 반대로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소비 활동 이런 데에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시차가 한참 또 존재해요. 그래서 또 한참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항상 보면 이게 어쩌면 많은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앙은행 연준이 샤워실의 바보다. 이게 뜨거운 물 나오는데 찬물 확 틀었다가 찬물 확 나오니까 또 뜨거운 물 확 틀었다 이렇게 매운탕을 반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사실 그게 상당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사실 몇 개를 보면 여러분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 하고요.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날 때, 그때 기준금리를
사실은 빠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그게 터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후 상황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죠. 이 그림이 보시면 1998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기간 동안에 기준금리 움직임을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를 1999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6월까지 4.75에서 6.5%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기간 동안에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것, 그 아래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GDP 성장률인데 GDP 성장률은 거의 5% 근처에서 움직여요. 거의 많이 이게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완전 고용 이상의 굉장히 호경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실업률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된 것. 실업률도 이게 4% 수준에서 이게 거의 유지되거나 약간 도리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떨어진다는 건 도리어 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기준금리를 그래서 야 이게 잘 안 떨어지네 해서 기준금리를 요즘처럼 이게 기준금리를 1년 좀 안 되게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이거 계속 이걸 유지해요. 그 상단에서 6.5% 수준에서 그리고 유지하고 있는데 GDP 성장률이 약간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이게 2.5% 수준까지 그러니까 거의 완전 고용 경제 성장률 수준까지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 완전 경기 침체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실업률은 계속 4%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해요. 굉장히 상황이 좋다는 거죠. 거기다 기준금리를 이제 이게 보면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01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낮춰요. 그렇게 낮추잖아요. 낮추니까 그때 가지고 GDP 성장률이 이제 그야말로 2%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때 가서야 실업률이 빠르게 높아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약간 음영 표시된 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부분이 경기 침체가 확실히 있었다 하는 걸 사후적으로 판단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기준금리를 낮춘 다음에 나타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러면은 주가 지수는 어땠느냐? 주식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그림은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을 제가 좀 줄여서 위쪽에 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 나스닥 종합지수야.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여기 기준금리를 계속 높이는 그 기간 동안에 여기 보면 나스닥 어때요? 막 날아가요, 그래도. 이게 그때 이게 계속 그래서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계속 그때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제 계속 그 상단, 그 고원에서 계속 유지할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약간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가 기준금리 막 낮추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 사실 약간 상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완전히 그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태를 한번 보시죠. 이때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니까 반대로 또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엄청나게 빠르게 낮췄어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네? 이렇게 하니까 이번 주식 시장에 가서 막,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이번에 거기서 너무 놀랐으니까 이번에 뭘 하냐면 주택 구입을 막 해요. 그래서 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사거든요. 그렇게 막 빚을 내서 사는 거죠. 빚을 내서 막 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거기 또 따라가서 막 집을 사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이게 막 벌어지게 되니까 미국 연준이요. 이 기준금리를 이제 2004년 6월에 1.0% 수준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얼마까지 올리냐면 5.25%까지 막 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기준금리가 막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갈 때 GDP 성장률은 여기 녹색으로 표시됐는데 이게 보면 2.5%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떨어지는 듯 하지만 그게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실업률은 고용시장 어때요? 실업률이 떨어져요. 이게 고용시장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또 기준금리를 그래서 한번 올린 다음에 다시 또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해서 언제까지냐? 2007년 7월까지 계속 유지를 해요. 유지했는데 그때 그러면 GDP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별로. 계속 2.5% 수준. 완전 고용 상태 이상 굉장히 호황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실업률도 이게 지금 보면 그게 크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다가 기준금리를 이제,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낮췄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 그때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 중소은행들이 파산하기 막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부동산 부문에서 주택 투매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났지만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여기 그림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하거든요. 낮추기 시작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여기 보세요.
경기 침체가 나타나죠. 그때 가가지고 이 실업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공식적으로 판명한.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낮아진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확실히 나타났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전에 사실은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먼저 그것을, 그러한 어떤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된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러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막, 높일 때, 그리고 또 상단에 유지할 때는 실물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구나. 그건 알았어요. 도리어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침체가 나타나는구나 알았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스닥 가지고 한번 제가 봤어요. S&P 500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기준금리 막 기준금리 높일 때 어때요?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와요. 주식시장은. 아까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전 1999년까지도 계속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계속 기준금리 높이고 상단 유지할 때 계속 주가 지수는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전례 없는 그런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닷컴버블 꺼지기 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2007년, 8년, 그때 이제, 소위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기 전에도 그때도 그랬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 주가 지수는 계속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다가 기준금리를 이제 낮추기 시작을 낮추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 당시에는 또 그래, 좋네 해가지고 나스닥 지수 더 높아져요. 주가 지수가 더, 높아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니까 어때요? 주가 지수도 떨어져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당연히 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주가 지수도 이거 보시면 거의 이게 지금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무려 2,700 정도였던 것이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400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절반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 50% 이상 이게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는 이 기준금리를 높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준금리 낮출 때 나타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시그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제가 유심히 볼 때 뭘 많이 보느냐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이 해소가 되느냐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우리가 보통 뭘 많이 보냐면 미국 그 재무부가 발행한 그 국채 10년 만기와 그리고 2년 만기 두 개 국채 수익률의 차이를 보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만기가 길수록 국채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장 금리 하면 이건 국채의 경우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더 높아요. 높은데 최근에서 어때요?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게 아니라 도리어 낮아요.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영역에 이렇게 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영역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렇게 와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에 와 있었던 것이 이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90년대 말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닷컴버블 꺼지기 전에도 그랬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나기 전에도 그랬어요. 다 이게 크게 경기 침체가 올 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언제 그러면 이게 다시 그 해소가 되느냐. 이 역전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1990년대 말에도 보면 이 해소되고 나니까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리고 2000년 닷컴버블 막 꺼졌다고 했는데 이게 그때가 바로 낮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기 침체가 왔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 국채 수익률 그 스프레드라는 게 이 두 개 차이를 우리가 보통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역전이 해소되고 나니까 경기 침체가 왔어요. 이게 여기 음영 표시가 된 게 이게 더 경기 침체가 왔다는 뜻인데요. 여기도 지금 최근에 보면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유심히 제가 면밀히 보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된 게 이게 역사적으로 제일 그 폭이 커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전보다도 이게 역전 폭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이게 큰 상태인데 이게 지금 회복이 거의 다 됐어요. 거의 이제 두 개가 비슷한 수준이에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거꾸로 이제 다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이건 확실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언제 그렇게 해소가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그 연방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움직임이 이제 빨간색이고요. 이 파란색이 그 소위 장단기 금리 그 차이, 스프레드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 소위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 역전이 해소가 돼요. 이게 떨어질 때 역전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역전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가 딱 떨어졌다? 이게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계속 반복되어 왔고, 제가 이론적으로도 제가 설명을 또 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런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스닥. 그럼 우리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과연,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시면, 그 해소가 될 때, 그때마다 사실은 주식시장도 당연히 출렁거려요. 밑으로 하락해요. 근데, 그래서 이 지수, 전반이 지수를 제가 아래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 여러분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지수를 그 연간 그 성장률, 변화율로 제가 한번 다시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그 빨간색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이 상황이고, 여기는, 그 소위 두 개 그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나스닥 지수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그리고 또 이 그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그 장단기 금리 차가 해소가 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나스닥 지수가 또 하락해요. 그리고 여기 반대로 또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이 장단기 금리가 해소가 될 때 주가 지수가 또 떨어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얘가 떨어지면 얘가 스프레드가 다시 말해서 장단금리 해소가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 지수는 하락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역사적으로 지금 몇 번을 지금 반복해서 그렇잖아요. 이번이 어쩌면 2008년도 그리고 또 2000년도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버블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이게 출렁거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100%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그것을 그래도 좀 과거의 그런 어떤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에 미리 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스프레드가 정말 본격적으로 역전되는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그러한 상황을 좀 예견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